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5살입니다. 결혼한 지는 11년이 조금 넘었고요. 늦은 결혼이었어요. 저보다 5살 많은 남편을 만나 그야말로 조용하고 단단한 사랑 끝에 가정을 꾸리게 됐죠. 시작은 평범했어요. 결혼을 하면 누구나 조금쯤은 시댁이라는 단어 앞에서 긴장하고 적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요, 저는 11년 동안 단 하루도 시댁이라는 집에서 며느리로 살아남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참았고 버텼고 묵묵히 고개를 숙였을 뿐이었어요. 남편은 부모님과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시댁은 아주 오래전 한번 크게 사업을 말아먹고 그 이후로 사람을 잘 믿지 않았고 돈에 관해서는 유난스럽게 예민했습니다. 그 때문일까요? 남편은 어릴 적부터 쥐잡듯 키워졌다고 했습니다. 처음 연애할 땐 몰랐어요. 툴툴한 말투에 멋도 없고 옷도 허름한 사람이었지만 그게 오히려 소박해 보여서 좋았죠. 그런데요, 처음 남편의 방에 놀러 갔을 때 옷장에 변변한 옷 한 벌, 멀쩡한 속옷도 한 장 없는 걸 보고선 말문이 막혔었습니다. 아무도 챙겨주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 남편이 안쓰러워서 나는 진심으로 이 집안의 며느리가 되어보자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달랐습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두 분 다 동네에서도 유명한 쌈딱 부부였습니다. 목소리는 항상 높았고 말에는 가시가 서려 있었죠. 결혼하고 얼마 안 돼 저희 친정에서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제 부모님 앞에서 딸 교육을 어떻게 시켰냐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사람들 앞에서 저에게 소리를 질렀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젓가락만 만지작거리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그날 이후로 당당하게 우리 집 문을 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뭔가 잘못한 것처럼. 그 즈음부터 저는 우울증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버티고 버티다가 하루는 친정엄마가 아프셔서 병원에 간병을 나갔는데 시어머니가 전화를 해서 거길 왜 가 있냐? 딸이 그렇게 밖으로 돌면 시집은 누가 지키냐? 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엄마는 병상에서 전화기를 붙잡고 죄송합니다. 아휴, 죄송합니다. 그 말만 반복하셨죠. 저는 옆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숨을 죽이고 말았지요. 그날 제 마음 한켠이 확실히 무너졌습니다. 결혼 초엔 정말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근데 이상하잖아요. 식당 일이 아무리 바빠도 아침마다 일어나서 밥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가게 장부까지 정리하는 건 언제나 며느리인 저였습니다. 시어머니는요, 우린 그런 거 사치라고 생각한다 며 에어컨도 세탁기도 마음대로 못 쓰게 했어요. 여름에는 땀이 뚝뚝 떨어지는데도 천장에 달린 선풍기 하나 틀어놓고는 그 정도면 됐다는 식이었죠. 거기다요, 제가 입던 옷이나 신던 신발까지 어디서 싸구려를 입고 다니냐? 너는 너희 집도 가난한데 겉멋만 들었냐? 이런 말을 들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제가 사랑하는 남편을 낳아주신 분들이니까 생각하며 참고 또 참았습니다. 남편만은 그 누구보다 저에게 따뜻했거든요. 하지만
그 시어머니는 결국 아이들에게까지 손을 뻗었습니다. 하루는요, 우리 애가 어린이집에서 그림 그리기 상장을 받아왔어요. 아이가 천진난만하게 상장을 보여주며 할머니, 나 칭찬해줘 했거든요. 시어머니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런 쓸데없는 거 받아서 뭐하냐? 밥값이나 벌어와야지. 그리고는 상장을 식탁 위에 툭 던졌습니다. 그날 밤 우리 애는 자면서 계속 훌쩍훌쩍 울었고 저는 소리 없이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명절은 또 어떻게 지냈는지 아세요? 명절 전날이면 며느리는 무조건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한다는 말에 눈도 못 뜬 채 부엌에 나가 전 부치고 국 끓이고 설거지하고 그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친정에서 뭘 배웠냐? 는 잔소리를 꼭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사 음식 차려놓고 막상 앉아서 먹을 땐 저만 한 숟가락도 제대로 못 떴었어요. 다들 먹는 사이 전 다시 부엌에서 재정리를 해야 했고요. 남편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도 어릴 적부터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무섭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던 사람이니까요. 그저 제 손을 꽉 잡아주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요, 이 집안은 그것도 모자라 친정까지 건드리더라고요. 하루는 친정엄마가 저희의 생일에 케이크 하나 들고 살짝 들르셨어요. 그걸 본 시어머니가 아이고 어디서 싸구려 케이크를 들고 와서 민폐인가 하더군요. 결국 엄마는 케이크도 못 자른 채 아무 말 없이 집을 나가셨어요. 그 이후로 제 친정은 생일도 명절도 아무 연락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지금도 저희 집 전화번호를 저장해 놓고도 직접 전화는 못 걸어요. 혹시 시어머니가 받을까 봐서요.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진짜 그날은 아직도 잊혀지질 않아요. 시어머니는 참 입버릇처럼 우리 집안은 체면이 중요해. 자식 교육은 엄마가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요, 그 말 하신 분의 딸, 그러니까 제 시누이는요, 20살도 채 되기 전에 어떤 논팽이하고 푹 빠져서 말도 안 되는 결혼을 했다가 바람이 나서 이혼을 했어요. 이혼하고도 본인은 또다시 자기보다 12살이나 많은 남자한테 시집을 갔고 아이를 친정, 그러니까 우리 시댁에 맡기고 지 혼자 외국으로 나가 살고 있어요. 어머니는 그런 시누이를 단 한 번도 탓하거나 원망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아휴 가엾은 우리 딸 복도 없지 입에 달고 사셨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뭐였는지 아세요? 그 시누이의 아들, 그러니까 조카 녀석. 시어머니가 키운 그 아이는요, 이제 성년이 다 됐는데 저랑 제 애들을 대놓고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말끝마다 우리 할머니 말 안 들으면 너네 엄마 또 혼나겠네. 나는 외국 다녀왔잖아. 이 동네는 애들이 다 촌스러워. 그 말을 들은 우리 애는 방에 들어가 문 잠그고 안 나왔습니다. 저는 어쩌면 이 아이가 모르고 한 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시어머니는 조카 녀석을 옆에서 보고도 한마디 말도 안 하셨어요. 심지어는 그 애가 똑똑해서 그런다. 어릴 때부터 해외 문물이 익숙해서 그러는 거지. 라는 핑계까지 대셨어요. 그날 저는요, 밥 숟가락을 들다 말고 부엌으로 들어가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 집에서는요,
누가 뭘 잘못했든지 간에 다 며느리 탓이에요. 제가 제일 못 견디겠던 건 뭔지 아세요? 바로 기준이 없는 차별이었습니다. 신우이 자식은 고작 말 한마디만 해도 우리 똘똘이 할미 보물 하며 껴안아주고, 우리 아이들은 뭔가 조금만 실수를 해도 내 엄마 닮아서 그런가 보다.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이런 말이 기본이었어요. 하루는요, 저희 애가 편의점에서 1,000원짜리 젤리를 사와서는 할머니 이거 드실래요? 하고 내밀었었거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젤리를 손으로 밀쳐내며 넌 어째서 맨날 이런 것만 사 먹냐? 불량식품인 거 몰라 너? 이런 건 2번 다시 사오지 마. 알겠어? 아이가 울먹이며 방에 들어가는데 그 모습 정말 아직도 잊혀지질 않네요. 그래도 저는 끝까지 참으려고 했어요. 남편이 천사처럼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게 그나마 저를 붙잡아주는 끈이었거든요. 하지만 어느 날 정말 참았던 감정이 폭발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식당 일 때문에 허리가 아프시다며 병원에 가셨고, 그 뒤로는 저에게 대신 가게 좀 봐줘 하고 말씀하셨죠. 아침 8시부터 밤 9시까지 서빙에 설거지에 식자재 정리까지 저 혼자 다 했어요. 남편도 같이 뛰었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그렇게 1달 가까이 식당을 도맡아 돌린 저에게 시어머니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돈 생각은 하지 마. 가족이면 당연한 거 아니야? 그 말 한마디에 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가족이요? 그럼 왜 우리 친정은 가족이 아니었고 왜 우리 아이는 가족처럼 대해준 적이 없었는지. 심지어 제가 그날 식당에서 팔목을 삐끗해서 파스를 붙이고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지나가며 요즘 며느리들은 별걸로 다 징징댄단 말이야 는 말만 하셨죠. 그게 다였어요. 어디 아프냐, 괜찮냐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나 이제 그만하고 싶어. 당신은 우리 이 집에서 좀 나가면 안 될까? 남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사람도 지쳐 있었던 거예요. 분가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가게에서 번 돈은 늘 시부모님 통장으로 들어갔고 우리들 이름으로 된 통장은 거의 텅 비다시피 했거든요. 한 푼 두 푼 숨겨가며 월세 보증금 300에 관리비라도 작은 반지 앞방 하나를 겨우 구했습니다. 이사를 하겠다고 말하자 시어머니는 식탁에 앉아 네가 내 아들 꼬여서 집안에서 떼내려고 작정했구나 하시더라고요. 그 앞에서 남편은 단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입술을 깨물고 눈을 감은 채 제 손을 꽉 잡았을 뿐이었어요. 이사 당일이었어요. 짐이라고 해봐야 애들 옷 몇 벌, 남편과 제 속옷 몇 장, 그리고 몇 년 전에 받은 전기밥솥 하나. 그게 다였습니다. 그걸 들고 나오는데 시어머니가 현관에서 니들 그렇게 나가고 나면 진짜 끝이야. 다신 우리 집 발도 들이지 마라 하시더라고요. 그 말보다 더 아팠던 건 조카 녀석이 옆에서 웃고 있던 얼굴이었어요. 할머니, 고생 좀 하다가 돌아오겠지. 그 말이 귀에 남아 이사차에 앉았어도 저는 한참 눈물이 났습니다. 새 집에 와서는 모든 게 처음부터 다시였습니다. 월세방에 곰팡이 냄새. 애들은 우리 왜 여기서 살아? 하고 묻고 남편은 퇴근하고 와서 작은 전기장판 위에 등을 붙이며
미안해. 나도 더 빨리 못 벗어나서. 라고 했습니다. 근데요, 이상하죠? 그 방 안에서 우리 넷이 앉아 밥을 먹는데 왜 그렇게 편하던지요. 누가 눈치 주는 사람도 없고 젤리 하나 들고 와도 와, 고마워 하며 온 가족이 박수 쳐주는 집. 그게 우리가 살고 싶던 집이었던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 얼굴이 다시 밝아졌고 저도 다시 웃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가끔 그 집 앞을 지나게 되면 저는 잠깐 숨을 멈추고 멀리 돌아가곤 합니다. 지금도 시어머니는 내 아들이 가엾지. 전현이 망쳤어. 라고 말하고 다니신다 들었지만 괜찮습니다. 저는 죄인이 아닙니다. 저는 제 아이들을 지켜냈고 남편과 함께 가정을 지켰고 그 긴 서러움의 터널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혹시 지금도 누군가의 며느리로 죄인처럼 살아가고 계신가요? 부탁드릴게요. 당신 탓이 아닙니다. 시댁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무너뜨리는 시대는 끝나야 합니다. 이 사연이 당신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 한번, 그리고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라는 댓글 한 줄도 부탁드릴게요. 우리는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